우리 뒤에 이렇게 보니까 프레카드가 NLL 수호 그리고 전자권 재연기 이런 프레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NLL 그리고 전자권 재연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발제하신 분들께서 전자권 재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토론보다도 전자권 재연기에 대한 우리 군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좀 드려서 과연 우리가 전자권 재연기가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작전권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는 먼저 나토형이 있습니다. 나토형은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싸우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동독과 서독이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독 부분에 나토의 총사령부를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영국 이런 그 동맹국들이 다 몇 개씩의 부대를 서독 지역에 파견을 해서 그 나토군을 통괄해서 나토 사령관이 지휘하게끔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애초에 1950년 7월 1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에서 메가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작전권을 다 우리 군대를 지휘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라고 해서 작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작전권을 환수를 추진하면서 저는 그 환수하는 날짜를 보고요. 야,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이런 나라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0년 7월 14일 날 작전권이었죠. 작전권을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2012년 4월 17일 날 요일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냥 4월 17일 날 작전권을 돌려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4월 17일은 뭐냐? 7월 14일을 거꾸로 하면 4월 17일입니다. 그 미국이 그 보면 얼마나 참 야, 얘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감정을 건드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3년 6개월 정도 연기를 해서 2015년 12월 1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 뭡니까? 자, 지금 그러면 왜 전자권을 우리가 좀 더 미국에게 이름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와 우리 안보와 우리 국민의 복지에 더 유리한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 백두, 금강 정찰기뿐입니다. 과거에 1994년도입니까? 그때 이양호 국방장관이 린다 김이라는 여자와 무기 브로커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구입했던 소형 정찰기입니다. 백두라는 정찰기는 백두산까지 북한의 백두산까지 통신을 감청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백두라고 이름을 붙여서 통신 감청기입니다. 그리고 금강은 금강산 정도까지 선으로 사진 정찰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금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정찰기입니다. 그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정찰기는 좀 덩치가 작고 해서 오랫동안 채공할 수 없고 정말 강력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만 듣고 북한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소리만 듣고 사진 찍히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다 숨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실시각 내려다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는 북한의 영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정찰위성, 군사 정찰위성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5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5개를 쏘아 올리면요, 북한의 한 지역을, 원하는 한 지역을 하루에 2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인공위성이 계속 북한 위에 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명 소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똑같은 궤도에 서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5개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북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예를 들면 파주 건너편 개성공단 옆에
탱크가 하나도 없었는데 밤에 보니까 탱크가 수백 대가 깔려 있습니다. 얘들 뭐 하는 거야? 전쟁하려는 거 아니야? 북한 전역을 다 사진을 보니까 어젯밤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전부 다 포가 다 나와 있고 이런 거네.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한 12시간 만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실시간 다 볼 수 있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는 2022년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인공위성으로도 하고요. U2라는 정찰기 아시죠? U2라는 정찰기를 가지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U2라는 정찰기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글로벌 호크라는 아주 고고도에서 높은 곳에서 작전하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었는데 그거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지금 뭐 비싸다 해가지고 반대하고 있죠. 그거 사는 건 북한한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왜 진보단체가 반대하겠습니까? 북한한테 불리하니까 반대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글로벌 호크 꼭 사야 됩니다. 왜 고고도 정찰기가 좋냐?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은 고고도 정찰기 그거 한 세트 살 바에야 가격이 훨씬 싼 중고도 무인 정찰기 사지 왜 그 비싼 거 꼭 사냐? 미국 거 사들라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는요. 21km 이상의 상공에서 작전을 하는데 그 21km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북한 전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투기는 10km 상공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북한 상공 21km 상공에서 작전을 한다는 걸 북한이 알아도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서 작전을 하고 사진 찍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연변 핵시설이 지금 궁금하다. 무수단에 있는 시설이 궁금하다. 동창리 시설이 궁금하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궁금하다. 그러면 글로벌 호크 보내서 사진 찍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필요하지 10km짜리 이런 거는 들어가야 바로 북한 전투기한테 요격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산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 넘겨받으면 눈 감고 북한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6.25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정찰 능력이 없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눈 감고 북한에게 우리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자권을 넘겨받으면 너무나 위험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재연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권 재연기는 우리의 자존심하고 관계없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고 내 목숨 살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존심보다 나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또 그 자존심을 세우려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가는 밥값 등록금, 무상복지 뭐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차비 우리 어르신들 차비 지하철 따로 개인적으로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무기들을 미국이 해주는 서비스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지도 하고 경제발전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권을 조금 더 우리 자존심 좀 상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